인류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데 도전해 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밤을 밝히는 전기,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탐사하는 도전까지 우리가 이룬 성과는 모두 처음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또 하나의 큰 도전이 바로 인공지능이었죠. 놀랍게도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발상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이론적 개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초창기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실패를 겪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를 되짚어보며 인공지능이 오늘날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꿈, 그 첫걸음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195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기술적인 성취는 미흡하지만 인공지능의 개념적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1950년, 인공지능은 앨런 튜링의 선구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튜링은 그의 논문에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인공지능의 철학적 토대를 세웠습니다. 또한 기계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계가 인간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대화할 수 있다면 지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는 혁신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튜링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심사자와 인간 응답자,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3명이 참여합니다. 심사자는 두 대상과 오로지 화면으로만 대화합니다. 심사자는 두 대상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응답자는 각각 답변을 내놓습니다. 답변을 듣고 심사자는 대상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판단합니다. 만약 심사자가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컴퓨터는 지능적이라고 간주됩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인간과 기계의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의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죠. 1950년대에 등장한 개념은 현대 인공지능을 판단하는 데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시된 개념이지만 이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꿈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56년 존 매카시의 주도로 역사적인 다트머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탄생했죠. 이 회의는 인공지능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과학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논의하며 AI를 독립된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에 뛰어들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경망 이론입니다. 로젠블렛이라는 연구자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인 퍼셉트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대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단순한 학습과 패턴 인식을 구현하려는 초기 시도였습니다. 퍼셉트론은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연구는 잠시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신경망 연구는 한동안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여정은 신경망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인공지능 연구의 중심은 신경망이 아닌 심볼릭 AI였습니다. 기호적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리는 심볼릭 AI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기호와 규칙으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수많은 조건과 규칙을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볼릭 AI는 복잡한 논리 구조를 표현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초기 인공지능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심볼릭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법률 검토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유형을 파악합니다. 계약 위반, 지적 재산권 침해,
혹은 회사 내 분쟁인지 등 사건의 범주를 식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후 해당 사건 유형에 맞는 세부 조건들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이라면 위반 조항이 존재하는지, 그 조항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평가하여 손해배상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허나 상표권의 침해 여부와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회사 내 분쟁이라면 주주 간의 합의 내용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결론을 도출하며 만약 규칙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심볼릭 AI는 규칙과 조건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추론하여 결론에 이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심볼릭 AI는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명시적인 규칙으로 정의해야 했고, 이는 시스템의 확장성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즉,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백 개의 규칙을 수정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복잡성이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인공지능 연구는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볼릭 AI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 자금과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73년 영국 정부의 라이트 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연구가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현실적 응용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AI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연구소가 문을 닫았고 연구자들은 다른 분야로 이동하거나 연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AI 겨울은 연구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기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 이후에도 땅속에서는 끊임없는 봄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겨울 끝에 두 번째 인공지능의 봄이 찾아옵니다. 1980년대 초 AI 연구는 전문가 시스템의 부상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도메인에서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에 적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전의 심볼릭 AI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면서 겪었던 한계를 특정 전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시도였죠. 이 시스템들은 인간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규칙의 형태로 표현하여 컴퓨터가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들이 등장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의 성공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했고,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초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며 인공지능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세균 감염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추천하는 의학 진단 시스템이 등장해 의료 전문가와 유사한 수준의 진단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투자 자문 시스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 시스템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적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실용적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전문가 시스템이 바로 체스 인공지능인 IBM의 딥블루입니다.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는 체스 세계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6년 첫 경기에서는 카스파로프가 4대2로 승리했지만 1997년 재대결에서 딥블루가 6경기 중 2승 1패, 3무로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시스템도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 규칙을 수정해야 했고, 시스템이 커질수록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여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전문가 시스템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기업과 정부의 투자도 급감하며 AI는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딥러닝과 새로운 학습 기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공지능 발전의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 시기에
진정한 봄을 준비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제프리 힌트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신경망 학습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전의 심볼릭 AI와 궤를 달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규칙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보고 직접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패턴 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나, 당시에는 컴퓨터 파워 부족과 데이터 한계로 실용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딥러닝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비록 AI의 겨울은 계속되었지만, 이러한 연구자들은 묵묵히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의 초기 역사와 두 번의 겨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1950년대 앨런 튜링의 선구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인공지능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심볼릭 AI와 전문가 시스템 같은 초기 기술들이 등장하며 잠시 봄을 맞이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과도한 기대 속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혹독한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1970년대 심볼릭 AI의 한계와 연구 자금의 축소로 인해 찾아왔고, 두 번째 겨울은 1980년대 후반 전문가 시스템의 복잡성과 유지보수 문제로 인한 한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체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은 계속 탐구되었습니다. 1986년 제프리 힌튼이 제안한 역전파 알고리즘은 딥러닝의 기초를 마련하며 이후 인공지능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2000년대 이전까지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기대와 실망을 겪으며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이러한 실패와 성찰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딥러닝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재도약과 딥러닝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